下班了。下班了。今天回来还要加班吗？加一点班，有点工作没做完，带电脑回来。好的。我那个朋友也被裁了。听说你有3个朋友都被裁了。对，我们有一个小群嘛，然后我们平时在里面交流，7个人，3个被裁了。天呐，他挺厉害的，他公司把厉害的也裁了，工资高。为什么要把工资高的裁了呀？工资高的赔的还多呢呀。因为不需要技术那么好的，工资那么高了，要一个能维护的就行，东西已经做出来了，赶紧把它裁了。这些好多大厂不都是这样吗？把人裁了之后出事了。出什么事儿？系统故障了。系统故障了。对。那故障了怎么办？怎么办？新人顶上去呗，不行也得行了，这时候。不知道我们公司啥时候裁人，肯定也快了吧？行情越来越差。被裁了怎么办？我养你。再说吧，被裁了找工作嘛。我养你，一天给你吃3个馒头。对，一顿给你吃3个馒头。今天做饭吗？做，回来做。 정말 씁쓸하기 짝이 없는 영상입니다. 회사에서 전산 시스템 구축에 관여했던 7명의 직원 중에 이미 3명이나 회사를 나가야 됐답니다. 어차피 시스템 구축은 완료가 됐으니까 굳이 급여 높은 직원들을 두고 관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회사의 결정이죠. 동시에 중국 청년들에게 장밋빛 꿈을 꾸게 만들었던 중국 경제가 현재 처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건 하소연이라도 할 수 있고 내가 널 먹여 살릴게 라고 말해주는 동반자가 옆에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자신은 아직까진 회사를 잘 다니고 있다는 사실일 겁니다. 최근에 중국 알리바바의 자회사 알리클라우드가 최근 2달 만에 3번이나 먹통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산 관련 종사자인 듯한 네티즌들은 걱정이 큽니다. 알리클라우드 RDS가 또 먹통이냐? 야, 이거 어쩐다냐? 그리고 이 아래에는 알리클라우드가 12월 5일 10시 15분부터 먹통이 됐다가 10시 36분에 정상이 됐다, 불편함 드려서 죄송하다라는 알리 쪽에 공지가 있었답니다. 알리클라우드 이건 너무하네. RDS 쪽에 또 문제가 생겼어? 최근 2달간에 벌써 몇 번째야? 알리클라우드 또 먹통이다. 자료실에 자료가 안 뜨고 있어. 그리고 불과 일주일 전에 중국 최대인 중국판 우버 디디 추싱의 시스템이 먹통돼서 난리였습니다. 승객들은 차를 부르지 못하고 기사는 콜을 못 받고 내비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디디 추싱에선 기초 서버의 오류일 뿐이라고 대응을 했지만 사실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규모 인원 감축을 했던 그 대가를 치르는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그 먹통으로 인해서 디디 추싱은 700억 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역시 올 상반기에만 1만 명이 넘는 중국 직원들을 정리해고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는 신혼부부의 단꿈마저 뺏어가는 중입니다. 저기 수많은 아파트 불빛 중에 드디어 나만을 위한 불빛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동산 증서에 이름만 쓰면 된답니다. 2021년 11월 6일 단꿈에 젖었한 신혼부부의 글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대출 갚는 노예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표정은 아주 행복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4층까지 올라간 자신의 아파트 건물을 보면서 너무 흥분되고 기분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5달 뒤에 이제 아파트는 12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이 건설사는 아파트 시공을 중단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이 신혼부부가 구입한 아파트는 바로 자금 부족, 관리 부실로 인해서 시공이 중단된 아파트 란웨이로였습니다. 아파트 공사는 기약도 없고 대출금은 꼬박꼬박 이자까지 쳐서 빠져나가니까 항의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파트 영업부 직원들에게 폭행까지 당합니다. 영업방해라면서 말이죠. 왜냐면 시공 중단 중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업을 뛰면서 아파트를 판매 중이거든요. 商场打人了，刚刚给我打的不行了，给丽君打在那儿哭，给我打也躺地上了，给丽君手机，丽君手机跟那儿拍视频打我，他们把手机也抢走了，无法无天了。120等会儿来，120等会儿也来，我要去医院检查。 그리고 나중에 도착했던 경찰도 영업직 직원들을 잡아가지도 별다른 처리도 하지 않았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중국의 사회 문제로 언급됐던 란웨이로, 하지만 어떤 개선도 없었나 봅니다. 당한 사람만 피를 토하고 있는 거고 이분들은 저런 건설사 뒤나 봐주면서 꽁짝꽁짝 손발을 맞추고 있었겠죠. 쉬는 시간에서 11월 1일 올렸던 영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됐던 커무산이란 댄스 챌린지가 대만에서 대유행이라고 하는데 실상은 대만 청소년들에게 중국과 대만은 같은 춤을 즐기고 있는 하나의 중국이다라는 문화적인 세뇌 공작을 위해 일부러 유행을 조작 중인 그런 실태를 소개했던 영상이었습니다. 물론 커무산이란 댄스 챌린지를 중국인들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지만 그런데도 이 댄스 챌린지를 중국의 유명 호그워트 프랜차이즈인 하이디라오에서 직원들에게 이 춤을 교육시켰고 지금 이걸 엄청나게 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커무산 쳐주세요 라고 하면 그 고객 앞에서 바로 고객들 앞에서 저 춤을 춰대는 겁니다. 즐겁겠죠? 하지만 수많은 아주 신나 보이는 커무산 댄스 영상 중에 한 하이디라오의 중국 직원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참 말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영혼과 미소마저 잃어버린 현대 중국인들의 모습이라면서 말입니다. 이걸 촬영한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웃기지도 않고 오히려 슬픈 영상이죠. 물론 회사 입장에서, 고객들 입장에선 저 직원의 무표정이 불편할 수도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래저래 슬픈 얼굴입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크게 인지도가 높지 않았던 편인 커무산이란 댄스 챌린지는 하이디라오 덕분에 인지도가 급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앞선 내용과는 좀 결은 다르지만 한국 인천의 모 중학교에서 이 커무산 댄스 챌린지를 췄답니다. 어떤 나라가 저 춤을 춰도 괜찮은데 한국이 저러니까 아 진짜 짜증난다. 야, 저게 도대체 뭐야? 아 도대체 무슨 매력이 있는 건데 전 세계가 저 춤을 추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저게 왜 인기인 건지 난 전혀 모르겠는데? 촌스러운 게 더 빨리 전파되는 법이지. 이해는 안 가지만 커무산이 인기 있는 건 그 현실은 인정을 할게. 야 근데 보면 볼수록 저 춤이 강남 스타일의 말춤 같은데? 역시나 속국이구만. 이제 한국인들은 커무산이 자기들이 발명했다고 그러고 다닐걸?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바라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대만 청소년들을 문화세뇌시킬 요량으로 밀어붙이던 댄스 챌린지가 한국 청소년들이 신이 나서 학교 행사에서 조아라 추고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화가 났습니다. 물론 저 춤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한국 청소년들이 중국 걸 따라하는 게 화가 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무작정 중국 거라서 반대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커무산이란 저 댄스를 이용하는 그 배후에 있는 중국 정부의 정치 선전이 짜증나는 겁니다. 저 댄스 챌린지가 해외에서 인기를 탈수록 중국 정부의 틱톡을 이용한 문화선전, 정치적 메시지는 힘을 얻어갈 테니까 말입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걸 모른다는 건, 그리고 거기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따라한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11월 1일에 올렸던 대만 청소년을 세뇌 공작시키려는 커무산 댄스 챌린지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틱톡을 이용한 중국의 정치 선전에 우리는 깨어 있었으면 할 뿐입니다. 멀리서 보면 중국몽이 찬란한데 실제 저들이 살고 있는 삶은 어쩌면 악몽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몽은 여전히 아주 신나게 커무산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청소년을 향한 정치 세뇌 댄스 챌린지가 한국에서만큼은 유행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쉬는 시간 멤버십 가입으로 이 채널이 쑥쑥 커갈 수 있게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도 아주 재밌을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